안녕하세요. 발견수원과 박찬수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많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훨씬 정교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반대로 어떤 의사들은 레이저는 필요 없다, 오히려 단점이 많다, 상술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결국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해야 하는 것인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최첨단 백내장 수술의 상징처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병원에서는 렌자 레이저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의 실제 원리, 레이저를 추천하는 이유, 왜 일부 의사들이 레이저를 반대하는지, 어떤 환자에게는 레이저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오해 하나부터 풀겠습니다.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레이저가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다음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막절개, 수중체 전낭 원형 절개, 수중체 핵분쇄, 초음파로 잔여물 제거 후 인공수중체 삽입. 레이저 백내장은 이 중 초기 3단계를 레이저가 먼저 수행합니다. 따라서 레이저로 단단한 수중체를 쪼개어 놓고 수중체낭 앞쪽을 통조림 원터치 캔처럼 딴 다음 환자분이 자리를 옮겨 기존과 동일하게 초음파 기계로 수중체 잔여물을 조각 내어 흡입하여 제거하고 인공수중체를 삽입하는 레이저 보조 수술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렌자 레이저 장비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수중체 전낭 원형 절개를 자로 잰 듯이 정교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수술 시 렌즈가 들어갈 주머니를 동그랗게 오려내는 수중체 전낭 절개는 백내장 수술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 기계가 찍어내듯이 100% 완벽한 원형을 매번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초점이 여러 개인 다초점 인공수중체를 삽입할 때는 렌즈가 눈의 중심에 정확히 위치하는 것이 시력의 질을 좌우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중체는 일반 렌즈와 달리 하나의 렌즈 안에 여러 개의 초점이 설계되어 있는 매우 정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렌즈의 중심이 환자가 실제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중심, 즉 시축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렌즈의 중심이 틀어지거나 렌즈가 기울어지게 되면 빛번짐, 달물이 항이 겹치게 보이는 현상과 같은 시각적 불편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없던 난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렌즈가 눈의 중심에 정확하게 자리 잡게 되면 다초점 렌즈 본연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면서 원거리, 근거리 시력 모두 선명해지고 야간 시야의 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에서는 수중체 전낭을 정확한 사이즈의 원형으로 절개해서 렌즈가 눈의 중심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중체 전낭 절개 사이즈는 보통 직경 5mm 정도로 하게 되는데, 인공수중체의 가장자리를 살짝 덮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사이즈가 더 커지거나 작으면 수축이나 변형이 와서 수술 후 인공수중체의 기울어짐이나 중심 이탈이 생겨서 시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둘째, 수술의 난이도가 높거나 협조가 안 되는 환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겁이 너무 많아 눈을 꽉 감으려는 환자분들은 의사가 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손으로 전낭 절개를 하는 데는 수초에서 수십 초밖에 안 걸리긴 하지만 레이저는 단 0.5초면 절개를 끝냅니다. 또한 전방각이 좁은 눈, 수정체를 지지하는 인대가 약한 눈, 하얗게 부풀어 오는 과성숙 백내장 등 손으로 수술하다 자칫 찢어지거나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고난도 케이스에서는 레이저의 보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저희 병원에서 사용 중인 렌자 레이저는 난시의 정도와 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각막 지형도 검사인 펜타캠과 직접 연동이 되어서 난시 축을 펜타캠에서 레이저로 정확히 그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초점 백내장 수술 시 난시 교정은 시력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렌자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라식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받았던 환자처럼 불규칙 난시가 있는 경우도 난시축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펜타캠의 자료를 활용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확실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을 레이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들 중에는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절개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레이저 절개는 칼로 자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미세한 기포를 만들어 점선을 연결하듯이 절개합니다. 그래서 현배경으로 보면 단면이 우표 절지선처럼 울퉁불퉁합니다. 이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면 옆으로 찢어질 위험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수술은 눈을
기계에 석션으로 고정하고 레이저로 시술한 뒤 초음파로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 다시 수술대로 이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결막 하출혈, 안구건조, 동공 축동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에너지 때문에 동공이 갑자기 작아지는 축동 현상이 발생될 경우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환자분이 레이저 시술을 받고 다시 일반 백내장 수술 침대로 이동해야 하므로 수술 시간과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숙련된 의사에게는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백내장 수술 경험이 수천 건 이상인 의사들은 수중체 전낭절개, 초음파 사용 등 모든 것을 이미 매우 정교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굳이 환자를 이동시키고 비싼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일반적인 대다수의 수술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레이저 수술은 장비와 소모품 비용 때문에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최종 실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 레이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무조건 해야 하는 수술도 아니고 완전히 필요 없는 수술도 아닙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용체의 경우나 난시 교정이 중요한 환자, 그리고 하얗게 부풀어 올라 위험한 관성숙 백내장과 매우 딱딱한 백내장인 환자의 경우 추천을 하고 원하실 때만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가 수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초점 렌즈 수술, 초기 백내장,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 각막 혼탁이 있거나 동공이 작은 경우라면 숙련된 의사의 손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저 기계가 아니라 환자의 눈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수술 중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집도의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레이저 백내장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면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